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저녁 7시 12분입니다. 얼마 전이라 함은 이번 달, 2024년 4월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달 1일 날 언론에 이제 이 공격과 관련된 기사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유틸리티가 뭐고, 이제 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사건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걸까? 뭐 이제 이 얘기들을 좀 다뤄봐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안 다루려고 했다가 멤버십 회원 중에 이제 한 분께서 이걸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여차저차 개인적 사정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이 백도어라고 하는 게, 이제 뒷문이죠. 우리말로 번역해서 뒷문인데, 이게 사실은 왜 이제 생겨났냐면, 사실은 이제 관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서버에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뭐 인증을 통해서 접근하고 뭐 각종 이제 뭐 서버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관리자라는 사람은 수시로 이 서버에 들락거리면서 편하게 제어해가지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지, 뭔가 이제 정상적 절차를 밟고 이러기 싫으니까 관리자니까 내가 이제 막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래 백도어를 만들어서 이제 관리 목적으로 쓰다가 이걸 이제 다른 나쁜 놈이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타고 이 시스템을 지멋대로 이제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백도어라는 말이 과거에는 조금 관리적인 목적으로 얘기가 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몰래 이제 자기 좀 인생 워라밸 좀 좋은 워라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좀 썼다가 이게 이제 악용되면서 이제 뉘앙스 자체가 나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백도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딸려다니는 어휘가 이제 악성입니다. 악성 코드의 이제 일종으로 거의 분류를 하고, 백도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exec util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다가 백도어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좀 따져보려는 게 뭐냐면, 그럼 일단 얘는 뭐 하는 애냐 이거예요. exec utils라고 돼 있는데 얘가 뭘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으며 어떤 공격이 일어나서 사건으로 비화된 거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나라 언론에 이제 등장한 거는 4월 1일 날 보안 뉴스에서 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XGUtil에 이제 백도어 악성 코드가 들어왔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공격 준비가 2021년부터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송고된 현재 2024년까지 무려 몇 년 동안 준비한 거냐면, 이게 3년에 걸쳐 가지고 이 공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APT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성 들여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공들여 갖고 진행한 공격인데, 이 공격이 이제 어떻게 된 공격이냐, 이거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요, 이게 이제 XGUtil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윈도우 계열로 설명을 많이 드리죠. 우리가 프로그램은 exa 파일이죠. 근데 이게 실행될 때 뭐 예를 들면 printf 함수라든지 뭐 puts, get 이런 함수들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걸 쓰죠. 그 임플레멘테이션은 어딨냐? 이 DLL 라이브러리 같은 형태로 구현이 돼 있어요. 동적으로 링킹하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라이브러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는 이제 거기도 똑같이 동적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고, 확장명이 다르죠. 어쨌든 이제 윈도우에서는 DLL 같은 거.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util이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데 이거 자체에다가 이제 백도어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살벌한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C 언어 처음 배울 때 배웠을 게 이제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 출력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이 printf라는 함수를 내가 구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구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 속에. 그걸 뭐 MS가 만들어서 배포해 주니까 이제 나는 호출만 해서 사용한 것 뿐인데, 이 printf가 호출될 때마다 악성 코드가 실행된다 만약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끝장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겁니다. printf를 호출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해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수준에서 만약에 취약성이 발견돼서 해킹이 이루어졌다, 난리가 나요. 인프라스트럭처 수준에서 문제가 나다 보니까 초대형 사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공격이 굉장히 오래도록 이어져 왔어요. 역사를 좀 보완 해킹 사고사를 다 따져보면은 뭐 SSL 관련된 것도 뭐 하트 블리드 어택이니 뭐 이래가지고 뭐 별의별 공격이 다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일단 그 접근한 수준이 이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압축 형식에서 이제 XGUtil을 쓰는 경우가 이게 온갖 데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기반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에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리눅스만 있는 건 아니고 윈도우에서도 요 라이브러리를 갖다 땡겨 쓰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해서는 그 취약성 그 자체는 이제 모든 OS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특화돼서 이제 뭐가 작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사항은 이제 리눅스 계열에 이제 해당되는 뭐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 공격을 한 사람이 2021년부터 GitHub에 계정을 생성해서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도 하고 결국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관련자로 등급까지 무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두의 인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서 그리고 나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다더니, 그죠? 아무튼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영상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어쨌든 이게 이제 발견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취약성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취약점 번호 CV2024-3094번으로 아예 붙어 있고, 그래서 영향받는 버전 뭐 XGUtil의 이제 버전 5.6.0 5.6.1 여기 영향을 받는다. 이거 쓰는 경우에는 이제 뭐 문제가 있으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대책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키사에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이걸 이제 공고를 올렸습니다. 공지를 올렸죠. 어쨌든 이런 사건이다. 우선은 이 XGUtil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 뭐 하는 놈이냐? 이게 뭐 하는 놈이냐? 우선은 이게 이제 LGMA, 그러니까 LZMA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최초 개발된 게 이제 1998년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뭐 세븐집 같은 데서도 쓰고 LZ77과도 이제 유사하다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보니까 사람 이름인지 뭔지 하여튼 뭐 약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XG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라이브러리 수준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타르 파일이라고 이제 그 뭐 어떤 디렉토리랑 뭐 이런 구조까지 몽땅 싹 하나의 압축 파일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파일도 있잖아요. 워 파일이라고도 하죠. 뭐 와르라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웹에서 이제 서버 배포할 때 이제 이런 형태로 패키지를 묶는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제 타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고, 요게 이제 압축 리눅스 같은 것도 커널 이미지 배포할 때도 이제 이 압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온갖 데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이거는 기반이다, 인프라에 해당된다, 이런 수준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OS에서도 쓰는 수준이니 OS의 일부라고 할 만한 거죠. 그럴 만한 기반 라이브러리예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며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서요. 근데 요걸 개발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 XGUtil에서 이거 개발하는 사람이 무려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예, 라스 콜린이라고 그분 혼자서 이걸 했던 거예요. 요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혼자서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요거가 이제 그 라세 콜린이라는 요 분께서, 이분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제 그 2005년, 2008년 요때 이제 뭐 찌집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뭐 도움을 받았다라고, 요거 이제 제가 요 출처를 명시하는데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차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긱뉴스 플러스에 이제 나온 글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게 어설픈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되는 게 좀 기계가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라세 콜린이 이제 뭐 이 찌집보다 조금 압축률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LGM의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XG 파일 형식을 이걸 설계를 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오픈 소스로 열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라이센스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이제 무료로 활용이 됐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식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 타르 파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됐고, 리눅스 커널 이미지 압축하는 데도 이게 널리 다 쓰여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만든 사람은 몇 명? 네,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라고 돼 있지만 뭐 얼마나 받았겠어요. 어쨌든 관리자는 몇 명? 네, 한 명인 거예요. 겨우 한 명이서. 뭐 어차피 뭐 리눅스 같은 것도 뭐 리눅스 토발즈 뭐 한 명으로부터 이제 뭐 비롯하잖아요. 이게 참 그 한 명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했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이 혼자 하려면 외롭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개인의 개인 사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을 벌어야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오픈소스 뭐 이거 열심히 하면 돈 됩니까? 누가 돈 줘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아무 짓도 안 하고 나 편한 대로만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해서 뭐 살 거야, 이거 못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요 라이브러리랑 요거를 이분이 이제 그 라세콜린 이분이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뼈잔하고 등장해 이제. 그래서 뭐 지아탄이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뭐 여기에 이제 이런 애가 등장해가지고 뭐 이제 여기에 이제 패치 같은 걸 보내. 내가 써봤는데 먹었지. 이거 있잖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꾸 보내.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라세콜린이 이런 게 이제 오니까,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전이 2.0이 있었는데 이런 애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이런 거를 넣으면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패치를 보냈지만, 이 소유자, 프로젝트의 소유자인 라세콜린이 반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머지를 한다라는 게 소스 코드 합성해 주는 거죠. 기존 코드 베이스에 이제 얘가 보낸 걸 합성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왜 안 해주냐고 딴 놈이 등장하더니 막 이걸 가지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놈이 등장해가지고 유지 상태를 지금 잘 하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라세콜린, 프로젝트 담당, 이 처음 시작하신 분이 등장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묘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얘 이제 계속 도와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계속 압박 이메일을 누군가 보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뭐 제한적이라는 둥 뭐 이제 프로젝트 소유자가 이러고 있다가 계속 이제 뭔가 압박이 오고, 그리고 또 이런 애가 뭐 잘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신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신뢰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요 놈들은 사실은 짜고 치는 그 고스톱판에 무슨 타짜들이 뭐 하는 것 마냥 이제 가짜들인 거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믿고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제 관리하는데 이제 전면에 나서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신뢰를 얻고 이런 걸 사람들이 다 보다 보니까 얘 믿을만한 애네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데, 요게 이제 그 숨긴 발톱을 딱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요때부터, 올해 2월 달부터.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고 여기에 이제 파일 속에다가 백도어 바이너리 코드를 머지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뭔지 좀 디테일한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좀 많아요. 결론은 여기에 무슨 M4 스크립트라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배포판 만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배포하려고 리눅스 배포판에 놓고 이제 이걸 다 한 거야.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이제 소위 해킹을 할 때 악성 코드를 보통 주입한다, 인젝션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쓰는 바이너리 수준의 이 수준에서 해킹 그 기법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API 후킹, 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API 훅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뭔가를 구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시스템 성능이 느려진다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슈,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퀄리전 현상이 많이 나면서 프로그램이 잘 죽어버린다거나 이래요.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API 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안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예, 안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아닌데, 문제는 이게 이 바이너리 코드 머지했다라고 하는 얘가 악성인데, 얘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API 후킹이었어요. 근데 이 API 후킹이라는 게 약간 좀 번외의 얘기입니다만, 이거를 해킹하는 데만 쓰냐? 그렇지 않고요. 이 보안 도구도 이런 걸 많이 써요. API 훅이라는 기법을.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함수 호출을 감시하고 이제 뭔가 이제 악성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목적으로 이걸 하거든요. 감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도구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보안 도구가 깔리면 어때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제 느려진다. 이 느려짐을 여러분이 체감하시게 되죠. 예, 보안 프로그램 몇 개 꺼버리면은 예, 이제 시스템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 보안이라는 데도 쓰이는 기법이기는 하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러이러한 블라블라의 사건들이 쭉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소유자가 이제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한 사람을 믿고 이제 유지 관리자를 시켜줬더니 이놈이 이제 거기에 바이러스 집어넣고 백도어 집어넣어가지고 싹 다 보내버리려고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비공개로 여기 이제 오픈월이라고 여기에 이제 그 글을 올리죠. 그리고 이제 이게 탐지되면서 문제가 있다. 이거 내가 분석했는데 악성 코드야 라고 알려지면서 사건이 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사전에 무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온갖 리눅스에다가 이제 다 이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라이브러리에다가 배포판을 깔아버리면 거기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리눅스 서버가 전 세계에 만약에 뭐 10만 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그 10만 대가 만약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해커의 손에 10만 개의 리눅스 서버가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게 넘어갔을 때 이 해커의 어떤 그 얘가 한 걸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안 걸리고 지속적으로 유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만 개를 한 방에 해킹 해서 뭐 싹 다 없애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10만 개 혹은 뭐 몇 개가 됐든 리눅스 서버라는 것 중에 원하면 내가 언제든 아무 서버나 접속해서 몰래 내가 원하는 일을 살살살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손 안에 집어넣으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예, 뭐 난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야망이 아주 셌던 놈입니다. 얘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발견이 어떻게 된 거냐? 예, 아주 예민하신 분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민남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아유, 운도 좋아. 그죠? 이분은 누구시냐? 안드레스 프론드라는 분입니다. 이 안드레스 프론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포스트그레스QL 이제 개발하시는 이제 개발자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요게 이제 그 최신 뭐 이제 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SSH 연결을 시도를 하는데 CPU 사용량이 이상하네? 정 같지 않게 확 올라가네? 잠깐 튀는 거죠? 그거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발그린드라고 이제 디버깅 도구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심심치 않게 오류가 나. 그 다음에 SSH 연결을 할 때는 원래 대략 한 0.2초 안에 됐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0.5초 정도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느려질 때 이제 0.8초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야. 0.2초나 0.8초나 할 수도 있겠지만 0.5초 정도 느려지는 이런 현상. 그거 이상하다. 도대체 CPU 점유율은 왜 튀고 도구는 왜 오류가 나며 이건 느려졌지? 그거 이상하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의심하게 돼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쩌면 이게 이제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도 이것도 오픈소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분석을 해보고 이걸 활용하는, 그러니까 오픈소스 진영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서 소속은 MS지만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걸 더 면밀히 따져보게 돼요. 그러니까 분석이라고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이제 리뷰라고도 해볼 수 있는 범위이기도 해요. 뭐 이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렇게 느려지더라 이거야. 거의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분석한 다음에 이 오픈월 메일링 리스트에다가 메일을 이렇게 딱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분석 다 해보니까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여기 백도어가 있다. 여기.
여기에 백도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스 프론드가 이걸 발견을 못했다면은 아마 4월 패치 이후에, 그러니까 5월이나 6월쯤에는 그때 이제 모든 업데이트가 끝난, 그래서 악성 코드를 탑재한 모든 리눅스 서버가 누군가에 의해서 몰래 조종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우연히 이 예민남이 발견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뭐 약간 여담인데 이분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의 민족이 아니신가. 네, 예민하고 우리가 조금 느려지는 건 꼴을 못 보잖아요. 한국인에게 0.5초의 지연이라는 건 견디기 힘든, 네, 그런 거죠. 네, 뭐 로딩 할 때 버퍼링 하는 수준이잖아요. 0.5초 느려져 봐. 네.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튀어와라. 얼마 이내? 그렇죠. 0.5초 이내에 튀어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0.5초면은 튀어갈 시간 정도, 아주 여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라는 얘기죠. 한국인은 절대 이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한국인의 빨리빨리의 문화에 좀 익숙해지신 것으로 추측되는 이 예민남, 네, 안드레스 프론드가 발견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소개만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분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분의 근황을 보니까 이제 글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쪽이나 리포터나 이런 데서 이제 하도 연락이 많이 갔나 봐요. 그랬더니 응답 안 한다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메일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뭐 파지티브 코멘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응답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글들을 올리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본인이 이제 좋은 목적으로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뭔가 할 수 없는데 도와주는 존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걔를 신뢰했는데 그놈이 이렇게 뒤통수를 쳐버리니 이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냥 개인적으로 참,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글 이외에도 이제 몇몇 글들을 보면 짧은 글이지만 너무 속상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XG Utils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려고 덤비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우선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API 후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거를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좀 아셔야 되냐면, GitHub 같은, 그러니까 형상관리 체계가 있죠? 어떤 코드 베이스라는 게 있으면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수정이 이렇게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코드로 이제 뭔가 개선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게 이제 합친다라는 게 말 그대로 머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수정판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커밋해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걸 관리하고 있던 분들이 승인을 해요. 이거 합쳐서 뭐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완성도를 더 높여서 새 버전을 만들면 되겠군. 그런 의사결정이 나면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배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슈가 여기서 이제 관리자라는 사람이 이제 대놓고 속여버렸던 거고,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 해킹이라는 걸 했던 이 해커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건데, 그러려면은 난독화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 수준에서 난독화라는 걸 하는 게 있고, M4 스크립트가 뭔지 좀 아셔야 되고, 리눅스 시스템의 대본 중에 SSHD라는 놈이 뭐 하는 놈인지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 API 훅 같은 경우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윈도우 계열에서는 이제 뭐 트램폴라인 훅이니 뭐 IAT 훅이니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윈도우 계열로 따지면 IAT 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조금 아셔야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서명 기술 있죠? SSL 관련된 암호화 기술이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사건의 기술 문서를 보고 뭔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